신의 방패 서해류 성룡함 유용 조정호 기자 한국의 세 번째 이지스 구축함으로 3일 취역한 서해류 성룡함. 길이 166m, 너비 21m, 높이 49m 규모의 서해류 성룡함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1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추적, 그중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이지스 레이더를 비롯해 대함, 대공, 유도탄, 대잠어뢰 등으로 무장된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 3호 전력화 과정 거쳐 내년 실전 배치. 한국의 세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류 성룡함 취역식이 3일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렸다. 취역식은 군함이 건조와 인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사다. 서해류 성룡함은 2011년 3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 진수돼 이후 1년 5개월 동안 시운전과 해군의 인수평가, 국방기술 품질원의 품질검사 과정을 거쳐 해군에 인도됐다. 앞으로 9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실전 배치된다. 서해류 성룡함은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수 전투체계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1호 세종대왕함과 2호 율곡이함에 이어 세 번째 이지스 함정을 보유한 해군은 한층 강화된 해상기동부대로서 능력을 갖게 됐다. 길이 166m, 너비 21m, 높이 49m 규모의 서해류 성룡함은 최대 3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고 승조원 300여 명, 해상작전 헬기 2대를 탑재할 수 있다. 이 함정은 이지스 레이더와 대함, 대공 유도탄, 대잠어뢰, 5인치 주포, 근접방어무기 체계인 골키퍼, 기관포 등으로 무장, 기동부대 방어는 물론이고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전방위 전투 능력을 자랑한다. 360도를 감시하는 이지스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항공기와 미사일 등 1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추적 가능하고 그중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주포, 수직발사대, 미사일, 어뢰, 추진기관 등 국산 기술로 제작된 다수의 무기, 장비 체계도 갖췄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대공, 대함, 대잠방어 능력과 지상작전 지원, 유도탄 자동 추적, 대응 능력을 가진 이지스 구축함이 세척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상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잡한 해양안보 환경에서 국익수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대왕함과 율곡이함보다 성능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해류 성룡함 건조에는 1조 3천여억 원이 들어갔다. 국회 해군작전사령관은 취역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에 승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언제든지 국가와 해군이 부여하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대왕함 1000km까지인 독자 추적 회의상은 노래도 활용. 5일 오전 11시 30분을 막 넘긴 시간. 동해 울릉도 부근에 떠있던 세종대왕함의 스파이 1D 레이더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움직임이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됐다. 동해상에 함께 있던 미국의 존 맥케인과 체페함, 일본의 곤고와 조카함보다 먼저 발사 징후를 탐지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6일 평가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4일부터 이들 이지스함 5척을 동해에 배치해왔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로 한국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실전 능력이 군 내부에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파이 1D 레이더는 1000km 이내의 모든 비행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더구나 2008년 12월 취역한 세종대왕함은 미국, 일본의 이지스함에 비해 젊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함, 대공, 대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하지만 1000km 이상의 로켓 궤적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이때부터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 1단계 실패 여부는 우리 자체적으로 확인 능력이 있지만 1000km 이상은
노레드의 정보 협조를 받아서 확인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와 일본의 아오모리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X밴드 레이더는 5,000km 이상 비행하는 발사체의 궤도와 탄착 지점을 정밀 추적할 수 있다. 노레드는 X밴드 레이더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 궤도 진입에 최종적으로 성공했는지를 판단한다. 발사 전 단계와 발사 초기 북한 영공상 궤적을 확인하는 것도 대부분 미국의 몫이다. 지상의 가로, 세로 15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키홀은 5일 오전 10시 30분 로켓 승단 부분이 벗겨지는 걸 포착, 발사가 임박했음을 파악했다. 조기 경보 위성은 발사 당시 로켓 공무니에서 나오는 불꽃을 고도 36,000km 높이에서 적외선으로 감지한다. 정찰기 코브라홀은 로켓이 고도 10km 이상 치솟으면 그때부터 궤적 추적에 들어간다. 한국의 정찰기 백도와 금강도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된 신호와 영상을 수집했다. 백도는 북한 전역의 통신, 전파에 대한 감청이, 금강은 휴전선 북쪽 100km 이내 북한군 움직임의 촬영이 가능한 유인 정찰기다. 따라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쏠 경우에도 이번처럼 미국과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는 미 정보당국과 2, 3단계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떨어졌는지 정확한 낙하 지점은 어디인지를 분석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한미일 간 정보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의 전 과정을 추적했으며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해군 따로, 공군 따로 놀면 최첨단 기동함대도 무용지물 된다. KDDX 개발 때 공군 자산 눈삼아 원거리 표적 공격할 수 있도록 해공군 협동 교전 능력 반드시 반영해야. 방위사업청은 4월 27일 제12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전투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0년대 중후반에 등장하는 KDDX의 두뇌 역할을 할 전투체계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되는 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 계획안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대공전은 물론 대함, 대지, 대잠, 대탄도탄 작전이 가능한 전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자로 LIG 넥스원 또는 한화 시스템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해 올해 4분기에 약 6,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KDDX 사업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6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에 더해 6척이 건조되는 KDDX는 18척 체제로 완성될 한국형 기동함대의 핵심 전력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6척의 6,000톤급 구축함 확보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한국형 호위함 사업 진행과 세종대왕급 배치-2 물량 3척 도입이 확정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 착수가 연기돼 2030년에야 초도함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 무장까지 동력원을 제외한 모든 구성 요소가 완전히 국산화되는 최초 전투함이 될 전망이다. 선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전투체계는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이 치열한 경쟁을 준비 중이다. 레이더를 비롯해 주요 무장과 센서도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다. 이용대 효과,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 국산화가 어려운 가스터빈과 디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구성 요소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셈이다. KDDX는 이전 전투함과는 전혀 다른 사업 방식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건함 사업은 해군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위협분석과 소요 제기, 작전 요구 성능을 결정하면 함정기술처에서 구체적인 ROC와 탑재 장비를 선정해 설계를 주도한 뒤 조선소의 건조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사업 진행 구조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며 의사결정이 느린 군의 업무 진행 특성과 맞물려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아왔다.
경쟁이 치열한 업체 관계자들보다 해외 방산 동향에 대한 정보 입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장교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낸 결과물은 안정되고 검증되긴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해외 선진국 군함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왕급 배치2 구축함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인 레이더 문제를 거론하며 스파이 1D 레이더가 단종되니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MDR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지만 해군의 선택은 스파이 1D 레이더였다. 결국 세종대왕급 배치2는 2025년 이후 전력화되는 이지스 구축함 중 유일하게 구형 레이더 장착 모델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탓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전투함을 획득해도 나오자마자 구식이 되고 만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해군은 KDDX 사업 방식을 아예 바꿔버렸다. 해군은 작전 요구 성능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알아서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KDDX 사업 방식이 이렇게 결정되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경쟁적으로 파격적인 설계의 KDDX 모형을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DW8000이라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 설계안은 고도로 스텔스화된 선체에 두 가지 대역의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각종 전자장비가 통합 마스트 안에 설치되며 장비 대부분이 선체 내부의 매립 형태로 들어가 대단히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전통적인 선형에서 벗어나 미국 주무알트급과 비슷한 선수 디자인 및 콤팩트한 통합 마스트를 채택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설계를 제안한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설계안이 지난해 공개되자 여론의 찬사가 쏟아졌다. 공개 직후 낙후된 설계라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한국형 호위함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KDDX는 아직 구체적인 성능이 공개된 바 없지만 두 조선소가 제시한 설계안에는 군에서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추진 계통과 레이더, 그리고 무장이다. 우선 추진 계통은 대구급 호위함에서 선보인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인 COD 로지 또는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인 IEP가 유력하다. COD 로지는 저속으로 항해할 때는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 모터를 가동하는 디젤 일렉트릭에 고속으로 항해할 때는 가스터빈만 사용해 추력을 얻는 방식이고, IEP는 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해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기 추진 방식은 미국 주무알트급이나 영국 26형 호위함 등 선진국의 차세대 전투함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데, KDDX에 도입될 경우 군함 소음을 크게 감소시켜 저기 잠수함 위협으로부터 KDDX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DDX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인 레이더는 미국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MDR에 버금가는 수준의 고성능 레이더가 준비되고 있다. 현재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1이 제안한 KDDX의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용 S밴드와 정밀 추정용 X밴드를 모두 사용하는 듀얼 밴드 방식의 AESA 레이더에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 IRST가 통합된 형태다. 이 레이더는 지상 기반의 장거리 방공 체계인 L3에 적용된 위상 배열 레이더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3용 레이더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200에서 300km에서부터 탐지, 추적해 15개 이상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발되는 만큼 KDDX의 레이더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우수한 장거리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KDDX의 무장 체계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도입된다. KDDX에는 전방 48셀, 후방 16셀이 신형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가 설치될 예정이다. KVLS-2는 현재 한국형 구축함에 설치된 KVLS보다 면적은 180%,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증가한 대형 수직 발사 체계로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무장 모두 한국산이 들어간다.
함대공 무기체계로는 헤일샘의 해상형과 해공이 준비되고 있다. 헤일샘 해상형은 사거리가 최소 160km 이상으로 항공기는 물론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